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일 이틀 뒤죠. 모레 금요일입니다.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율이 첫날 25.8% 그리고 어제 둘째 날에는 36.16%로 올라갔습니다. 이 당원 투표율 역대 최고치죠. 이 투표율 높인 당원들의 표심은 어느 쪽을 향하는 걸까요? 이준석 돌풍이 빨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돌풍의 주인공이죠. 이준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도 킥보드 타고 다니십니까? 요즘은 킥보드 규제가 심해져가지고 지하철이랑 따릉이 타고 다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 방금 드린 이제 역대급 최고 투표율의 그 진앙 이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런 조류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네. 이번 전당대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제 개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예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도 지금 보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그 시장, 도지사 선거 때나 보이던 그 전당대회 투표 인증 있지 않습니까? 인증샷. 예. 이것도 등장했다던데 보니까 보셨습니까? 예, 실제로 뭐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전당대회 인증을 올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당의 전당대회라는 것이 예. 이런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많은 정치인들이 예. 지지를 모으고 표를 모으고 이런 것보다는 예. 국민에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와 정책을 전달하는 것에 주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후보님 지금 혹시 이동 중이십니까? 예, 지하철이네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주로 이런 인증샷들 올리시는 분들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많던가요? 보시면. 예, 많은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한 기대감을 안고 인증샷을 올리면서 메시지도 하나씩 적어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정당을 바꿔라, 개혁해라 이런 의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님. 예. 예, 지금 전화 연결센터 좀 고르지 못해서요. 좀 혼선이 있어서 잠깐 끊고 바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레 11일 열리는데 지금 당원 투표 지금 역대 최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북극 경쟁 톱 3에 들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잇따라서 인터뷰를 할 건데요. 자, 이준석 후보 다시 연결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님.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죠? 예.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사전 투표 첫날 둘째 날 다 보니까 최종 투표율 이제 이전의 투표율들 다 넘겨버렸습니다. 보니까. 예.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한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당의 조직표라고 하는 것에 더해가지고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유권자가 많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예. 어떤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수가 더 많이 이제 잡힌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예. 하지만 결과라는 것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네. 자, 최근에 그 합동연설회 때문에 전국 다 이제 다니셨을 텐데 그 민심 체감하셨습니까? 사실 예전처럼 전당대회에 많은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민심을 당심을 보여주는 경우는 이번엔 아니었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합동 연설의 영상을 본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관심이 많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요즘 문자 메시지로 부모님 설득했다 이런 메시지 많이 받으신다고요? 예,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메시지 안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예. 실제로 그런 면이 아마 처음에 20대, 30대 지지율이 먼저 움직이고 50대, 60대 지지율이 동화되는 방향으로 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하태경 의원이요. 이준석 후보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 예상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가 유리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선거 문화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선거 문화요. 예. 제가 이번 선거에서 조직 선거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캠프도 이렇게 크게 차리지 않았고요. 여의도 사무실 안 뒀고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조직 임명장 하나 지금 찍지 않았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이 빚지지 않는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른바 산무 선거 문화다. 예. 앞으로 이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당권 레이스 경쟁자인 주호영 후보가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젊음만 보고 충동 구매하면 훗날 후회로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후보 찍으시면 충동 구매 맞습니까? 제가 뭐 정치권에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 뭐 하는 일들 어차피 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예. 주장하는 것들 뭐 오히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하는 것은 충동 구매가 아니라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겁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미 알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네.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 충동 구매 아니다. 10년을 그동안 지켜본 예. 표심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국민의힘 조참 모임 불참 예.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어제 그 토론회에서 예. 이것 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날선 설전을 벌이셨는데. 예. 저는 저는 뭐 그 모든 게 이준석 때문이다 프레임을 가동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고 예. 어제 뭐 나경원 대표께서는 제가 썼던 망상이라는 표현이 예.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망상이라는 단어가 장애인 비하라는 이야기는 살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아무리 나 후보께서 다급하신 건 알겠지만은 예. 망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준석이 장애인 비하라고 했다고 저를 공격하는 거는 선거 막판에 진짜 이건 안 좋은 모습 보이시는 겁니다. 즉각 예. 중단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 표현도 표현이고요. 지금 네. 나경원 후보가 이제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그 핵심 이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뭐 경쟁력을 이 후보께서 훼손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또 어제도 이준석 리스크가 벌써부터 현실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나경원 대표께서 지금 자꾸 제목을 뽑아내시는 방식이 예.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제목 뽑아내는 방식과 유사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뭐 침소봉대하면서 조그만 뭐가 있으면 반독, 특종, 뭐 드디어 발각, 뭐 문재인 좀 끝장 뭐 이런 극단적인 용어로 장사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태를 지금 전당대회에 보이고 계시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제가 연설한 것도 보셨고 누구나 통합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한테 뭐 예. 윤석열 배제론 이런 걸 씌우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은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저 비방 문자 이것도 좀 질문 드릴게요. 예. 그 대량 유포됐다. 이제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는 이 문자가 당선관위 신고하셨는데 이게 근데 그 유포자가 그 당직이 없는 평당원이라고 하던데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평당원이 어떻게 당원 명부를 수십만 명 것을 갖고 있었냐가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뭐 선거 캠프에 이제 당원 명부가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됐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수사 의뢰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이런 것을 용인하잖아요. 예. 그럼 전당대회나 다음번에 당 행사할 때 무조건 그 명부를 외부에 유출시킬 겁니다. 왜냐? 예. 처벌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꼭 일벌백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당선관에서 뭐 수사 의뢰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건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리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당과의 그 합당 문제 계속 얘기가 돼 왔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와의 그 불편한 관계 사실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 후보께서 안 대표한테 화해 제스처 보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저는 뭐 화해 제스처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이요. 예. 제가 만약 당 대표가 되게 된다면은 예. 저와 안 대표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가 이제 우선시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랑 안철수 대표 사이에서는 뭐 앙금도 있고요. 실제로 안철수 대표께서 바른미래당 시절에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도 있고.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전혀 공적인 일을 하는데 올라와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랑 안철수 대표랑 자택이 1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동네에서도 만나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 당사자들과 저는 대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만에 당대표 되신다면은 지금 이준석 후보와 전화로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오늘 일정 때문에 지하철로 좀 이동 중이어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예, 지금 뭐 지하철 타고 가시니까 지금 통화 상태 좀 안 좋네요 보니까. 어디쯤이십니까 지금은? 지금 여기요? 성신여대 입구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지금?
지금 이제 삼각지에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난 1일 토론회에서요. 여보세요, 잘 예, 예. 들리십니까? 예, 예. 예.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재영입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두고 자, 그때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준석 후보께서만 자, 다시 모시겠다 얘기하셨는데 이 입장은 변함없습니까? 저는 뭐 우리랑 생각이 달랐던 사람까지 통합하겠다는 입장에서 직전까지 우리랑 당대표를 맡아가지고 그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으신 분을 영입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 뭐 영입한 표현이 적절하지도 않고요. 예, 다시 예. 일정한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러면 또 그 경쟁 후보 측에서는요. 예. 이러면 그 이준석, 김종인 또 여기다가 유승민 전 의원까지 뭐 삼각편대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전형적인 보수 유튜브식 이제 제목 뽑기거든요. 예, 그분들 보수 유튜브 되게 좋아하시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은 김무성, 유승민이 뒤에서 배우 공작한다. 만물 김무성, 유승민 소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유튜버들이나 그렇게 즐기고 놀 수 있겠지만은 네네.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음모론 갖고 저희가 전당대회 치릅니까? 예. 그러면 그 당대표 되신다면 윤석열 전 총장 당 입당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무슨 파렴치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당을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예. 입당한다고 하면은. 예.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분이 네네. 당연히 대선 경선에서 참여하셔가지고 훌륭한 역할을 하실 수 있고요. 예. 저는 어떤 분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대선 치르고 싶으면은 칠 수 있다. 이게 제 공식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 첫 행보 그 어디 가실 곳으로 그 현충원 방문 정하셨다고요? 저는 이번에는 대전 현충원 방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 현충원에서 사실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모셔진 그런 공간 속에서 첫 행사를 많이 진행했는데요. 예. 저는 사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오히려 그 최근에 이제 서해교전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희생되신 분들이 있는 대전 현충원도 그 못지않게 우열을 가릴 수 없게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로운 좀 변화를 만들고 싶고요. 사실 오늘도 제가 삼각지에 가고 있는 게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그 생존 장병이나 이런 분들이 최근에 민주당 인사에 어쨌든 망언에 대해 가지고 좀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동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마치기 전에요. 마지막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온 12명 의원 탈당 또는 출당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차례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해야 됩니까? 여당처럼 국민권익위에 됩니까? 이 전수조사를? 저는 기본적으로요. 국민권익위원장께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다소 공정한 어떤 외부기관을 찾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 감사원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선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런 감사를 빨리 받는 것을 원한다면 여당인 민주당도 감사원법 개정 등에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만약 어렵다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도 다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권익위는 안 되겠고요. 검토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외부기관들 특히 시민단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분 접촉해봐야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저희 당의 원내지도부 입장에 공감합니다. 일단 감사원에서 하는 거에 이제 공감하시고요. 하지만 그에는 이제 입법이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최대한 민주당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안 되면 저희가 최대한 중립적인 외부기관을 찾아야겠죠. 국민권익위는 아니고요. 국민권익위도 저는 딱히 의심할 예정성은 없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거는 저희 당 소속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 상의해보겠습니다. 제1안은 감사원이고 제2안은 이제 외부의 중립적인 시민단체.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국민권익위도 갈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